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하고 또 그 세계 각국이 계속해서 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의 주가는 다시 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오늘 우리 시장은 당연히 이제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 회복을 과연 시장이 줄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사실은 관건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건 알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또 그 장중에 이거를 좀 되돌릴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이미 1430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충격적으로 시가가 낮게 출발하면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게 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까? 그런데 오늘 실제로 그 매도 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시장에 맥을 못 추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반대매매 물량은 그냥 그 가격 지정 없이 무조건 시장에서 체결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의 그 가격을 압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그래서 출발은 1.28% 정도 밀린 거에서 출발했는데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장중에는 3.26%까지 떨어지는, 그러다가 이제 끝에 이제 조금 기관이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좀 매수를 더 늘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 끝에 조금 최저점에선 들어 올렸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6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2,794억을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2,450억을 순매도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상당히 반대매 물량이 섞여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시장은 한 1.3% 정도 밀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장중에는 5.31%, 그래서 그 지수 700도 아주 쉽게 내주고 별다른 저항 없이 그렇게 됐다가 끝에 이제 조금 끝만 들어 올리는, 그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에서 끝에 좀 매수를 오후 늦게 늘리면서 일부 그런 것 때문에 끝을 살짝 최저점에서는 비껴났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22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84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역시 여기서도 190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상당히 반대면 물량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환율이 1431원 30전으로 끝났는데, 이게 1430원을 넘은 다음에 거의 파죽지세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장 끝나기 10분 전부터 제 생각엔 이제 좀 당국 개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걸 조금씩 누르기 시작해서 어찌어찌 해서 1431원 30전으로 그래서 주말보다 서울시장 기준으로 22원이 올라가는,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이런 와중에도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는 역시 외국인들이 117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만 1493억을 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이 175억을 샀고, 기관은 94억을 팔았는데, 연기금은 95억을 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SDI가 외국인들이 89억 사고, 기관이 9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를 외국인들이 75억 사고, 기관이 64억을 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카카오, 요렇게 그 상위 랭크 중에서 요게 다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SDI하고 카카오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것도 밀리지만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일부 이제 그 매도 친 거, 숏 친 거 들어온 거 하고 또 가격이 워낙 싸니까 단기 그 반등을 보고 들어온 거하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에서는 뭐 별도로 같은 거 니켈 관련주만 뭐 조달청의 비축 물량이 그 목표치 7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환산하면 2달치랍니다. 2달치.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뭐 이제 장이 끝나가면서 지나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신용평가 관련주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되니까 아시지만 경기 침체 우려되면 이제 빚 못 갚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추심 이런 업체들이 이제 부각된 겁니다. 뭐 그 예측키는 연말에 이제 대출 금리가 한 8%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측 때문에 그런 이제 오늘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신용평가주도 이렇게 아주 세게 뻗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개별 종목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이 그 인수를 다시 추진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한화그룹주의 주가는 좀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당연하죠. 이제 그룹의 이제 부담을 걱정해서 그런 거죠. 그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 회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산은의 강석훈 회장이 이 대우조선 해양을 한화가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 안건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뭐 분위기는 하나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규모로는 한 2조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한화가 첫 번째로 인수 시도를 했을 때가 6조 원이니까 한 4조 가까이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특별한 일들을 정리해봤는데, 뭐니 해도 연중 저점을 깨고 신저점을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점을 만들었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근데 이 저점을 이제 그러면 이제 리바운딩을 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제 걱정거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진짜 맥없이 그냥 뭐 그냥 털파덕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장이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지수도 뭐 연중 저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거의 코마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중환자실에 실려가니까 철퍼덕 넘어져서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뭐 이제 지난주도 그랬지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희망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이제 그런 우려들이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쏟아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유로화도 그렇고 딴 데도 이제 동시에 막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유럽 시장 무너져, 뭐 미국 시장 무너져, 뭐 유럽 시장 다시 아시아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이제 자꾸 어렵게 가라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이런 전 세계적인 증시 하락을 한 칼에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게 이제 급락했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그 공포지수 VIX 지수도 29.98인가요?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한 차례 반등은 할 수 있어요. 반등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큰 폭으로 이렇게 주저앉으면 반등해서 올라올 때마다 자꾸 현금화하려는 그 매물들이 이게 이제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시장이 이게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가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어렵게 됩니다. 이제 이게 시장의 그 특별한 그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반대 매매 물량도 있지만 그냥 덩달아서 이제 내던지는 물량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빠질 수는 없는 거니까 빠지다가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어려워요. 심지어는 반등 나오면 하루도 못 버틸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매물들이 위에 켜켜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놀랬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어만 있으면 팔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했던 뭐 다음 달 13일에 그 CPI가 어떻게 발표되냐 거기에 따라서 뭐 조금 반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가니까 나름대로 뭐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이 뭐 시장에서 이런 게 이제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 무슨 개별 기업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올라오면 두들겨 맞고 올라오면 두들겨 맞고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측컨대 이게 굉장히 길게 가는 반등으로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그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그러는 이제 그 뉴욕 시장만 봐도 뉴욕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쪽에다가 그 무게를 두는 의견들이 거의 전부예요. 그 주말 사이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나 뭐 분석 자료들 보면 전부 그 더 빠진다, 더 빠진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고 이거 안 바꾼다. 그리고 뭐 물가가 조금 잠잠해졌다고 한두 달 그 수치 갖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명히 추가적인 충격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정상에서 조금 이게 좋아졌네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가는 반등으로 끌고 가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나쁘다.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27일인가요? 27일 날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 무슨 커뮤니티 뱅킹 연구소 컨퍼런스인가 뭐 여기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뭐냐면 디지털 통화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안이 지금 워낙 중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질문과 또 어떤 뭐 파월 의장의 언급이 있을까 하고 또 시장은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기다리는 것만큼 흡족한 그런 얘기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큰 기대는 뭐 이게 뭐 디지털 통화하는 데 가고 이 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없다. 시장이 모멘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거를 이것만 되면 탁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모멘텀이 없는 공백 기간이 딱 생겨버렸다. 그 제가 보니까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부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의 진의는 뭐냐면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 각오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착륙이 안 되고 경착륙으로 가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더라도 이번엔 각오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연준은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 환율, 우리 그 국내 원달러 환율도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쫓아서 올린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도 어차피 이제 금리 역전은 뒤엎을 수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 당연하지만 뒤따라오면서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율이 참 걱정이다. 이게 무슨 뾰족한 수가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화는 제가 이제 주말에 뉴스 보내드렸지만 하루 사이에 3.5%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된 그 영국 총리가 뭐 이거 이제 법인세 인하하고 뭐 소득 세금 하여튼 깎는 뭐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더 이제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유럽도 이제 불안한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뭐 조르자 멜론인가요? 그 45 먹은 여자가 그게 이제 파시즘 당이라고 옛날에 무소리니가 있던 당 출신인데 뭐 총리가 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니까 또 거기도 좀 불안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달러 강세는 점점 강해지고 상대적인 통화가 다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만의 일이 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다음에 어디로 전해지겠어요? 또 이제 일본은 금리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일본, 이렇게 계속 돌면서 이제 이렇게, 통화가 달러 대비 약해지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급하니까 이제 당국이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35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분 남겨놓고 이제 개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국이 뭐 뉴스에 이미 나왔지만 조선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환 있잖아요. 조선은 이제 수주하면 선물환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은행에 넣어서 그걸 이제 인정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매출 채권 담보로 이제 돈을 얻는 거죠. 달러를. 그래서 그 달러를 이제 달러 시장에 내놔가지고 환율을 잡겠다. 선물환 땡겨서. 그런 거하고 또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 사이에 이제 수업을 통해 갖고 환시장에 개입하겠다. 근데 뭐 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위험하죠. 근데 뭐 지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오늘도 이제 좀 끝에 손댄 것 같은데 이게 길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런 급한 건 뭐냐. 제 생각인데 이거는 공매도 잠시 중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이게 재난재해 지역 선포하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이제 연중 저점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공매도 잠시 중지시켜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증강기금도 좀 어떻게 모색해 보고 뭐 갑자기 쌀도 1조 원 산다는데 증시 위해서 이거 왜 못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뭐 신용 거래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준다. 이거 도움 안 돼요.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진콜이 생겨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하는 깡통 계좌가 되는 게 문제지 무슨 만기 늘려주는 거 이거는 하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당국이 빨리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없던 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다 했었잖아요. 했었던 일인데 그게 다 어떤 때냐면 이렇게 충격적으로 장이 밀렸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랬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시장이 철버덕 주저앉고 거의 몸져 누워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처럼 돼버리니까 지금이 또 기회입니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아직 기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기회라는 건 맞아요. 근데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는 얘기 못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공포스러운 하락은 반드시 기회를 가져오긴 해요. 가져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듯이 겨울이 오는데 봄을 끌고 오는 것 같은 그런 형태지 이게 지금 철바닥 주저앉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러면
또 물립니다. 예, 이게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찐 바닥, 그러니까 진 바닥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지금 싸워야 되냐면 바닥 찾기가 이제 또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바닥을 어떻게 찾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고, 다음 달에 오프라인에서 좀 설명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유튜브를 하는 게 되게 한정이 돼 있어서, 한번 그건 제가 이제 언서랑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 징후를 찾는가 이런 거가 이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이미 이제 엎질러진 거니까 이제는 그게 하는 게 한 번 터졌으면 됐지 또 연달아 터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면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내년 1월, 내년 3월 이렇게 말고 그거를 입증 좀 리즈너블하게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휴일 때 제가 따로 찍어서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어려운 시간에 근데 여러분 힘내세요. 이거보다 뭐 더한 것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겪어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거 그냥 보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지 않았는데 얼마까지 빠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좀, 뭐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야 이제 멘탈이 유지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겨야 된다. 견뎌내면 이기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렵지만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좀 함께 좀 버텨보시자고요. 오늘 이제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